9월부터 한국도 이심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번호가 2개지요.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2022년 9월 1일 드디어 한국에서도 유심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해외에서도 2018년 아이폰 XS가 나왔을 때 이게 처음 등장하면서 많은 사용자분들이 그때는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고 좀 많이 이제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이 유명해졌고, 이제는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물리 유심, 현지심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심을 구입할 정도로 해외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많이 유행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약간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아니,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심으로 점차 이동하고 이것을 많이 사용하는 건데 왜 한국에서는 2018년부터 제공한 것을 2022년까지 지원하지 않고 물리 유심만 고집해 왔을까? 예외적으로 애플워치 셀룰러는 2018년부터 지원을 했지만 스마트폰은 지원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2021년 과기부에서는 이제 안되겠다 싶었는지 이심 협의체를 구성했고, 1년 뒤인 2022년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한국에서도 이제 이심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사실 작년부터 T플러스에서 이심을 지원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메이저 통신사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약간 역사를 보고 가자면 원래 2G 시대에서는 유심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핸드폰 설정에 들어가 보면 핸드폰마다 IMEI 값이라는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가입자를 식별해서 대리점에서 이 번호를 등록 후 개통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때는 따로 유심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2G 시대에서는 대리점에 가서 무조건 이 값을 입력해줘야만 개통을 할 수 있었지만, 3G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유심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것도 처음에는 미니심, 마이크로심, 나노심까지 크기가 점점 더 작아지면서 발전해왔죠. 그때도 아실 분들은 아실걸요. 지금은 유심값이 7,700원이지만 처음에는 8,800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새로 개통할 때 이것도 크기가 다를 뿐이지 자르면은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칼로 잘라서 썼던 그러한 시대가 있기도 했었죠. 저 최근에 이제 뭐 다른 컨텐츠를 위해서 유심을 구입했는데 요즘 유심들은 이렇게 사이즈별로 따로따로 가이드까지 함께 나와 있네요. 예전에는 요 정도 풀 사이즈 되는 유심이었고, 여기서 제일 끝에 거를 자르면 이 정도가 마이크로심이었나? 그렇고 또 여기서 한 번 더 작아진 게 나노심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아무튼 유심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초반에는 그래도 통신사의 전산망에 막 등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귀찮긴 했었지만, 유심에 대한 정책이 점점 개선되면서 새로운 폰을 구입하더라도 락이 걸려있지 않다면 그냥 유심만 여기에 넣어 있는 것을 빼서 다른 폰에 넣으면 대리점 갈 필요 없이 내 정보를 인식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편리했죠. 지금은 이러한 유심으로 인해 통신사 방문 없이 자유롭게 기기에 넣으면 개통되다 보니까 대리점에서는 뭐 호갱행위나 눈탱이를 씌우는 등 이제 좀 악영향으로 인해 자급제가 더더욱 유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까지가 유심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새롭게 등장한 이심은 뭘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심 앞에 인베디드의 이가 붙은 것으로 말 그대로 기기 속에 심이 내장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유심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심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그냥 기기 자체에 박혀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사용 가능한 단말기는 애플의 경우 아이폰 XS EU 모델부터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폰 SE 2세대, 3세대도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갤럭시는 어떨까? 다른 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다른 이제 지원하는 모델들이 많지만, 한국은 이제 시작을 막 했기 때문에 갤럭시 Z 폴드 4, 플립 4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내 핸드폰이 이심을 지원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이제 설정 같은데 보면 IMEI 값이 한 개만 있다면 기본적으로 물리심만 지원하는 거고, 이처럼 IMEI 값이 한 개 더 존재하면서 이심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 이심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IMEI 값이 2개라고 해서 이심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모델들은 요즘은 대부분 이심을 지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IMEI는 그냥 이제 단말 고유 번호이자 주민등록 번호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EI 값 하나당 번호 한 개를 쓰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이번에는 우리가 이러한 개념적인 설명보다 직접 보면은 더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사용해보기 위해 알뜰폰 하나를 지금 미리 개통을 시켜놨고, 알뜰폰도 예전까지는 이심을 지원하지 않을 때는 편의점이나 이제 미리 신청을 하면 유심을 받아서 넣어서 개통하는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심을 사용하게 된다면 내가 구입하자마자 QR코드를 받을 수 있고,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설정에서 심카드 관리자에서 모바일 요금제 추가, 통신사 QR코드 스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들고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되기는 한데, 저는 문자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 스크린샷 한 거 요렇게 등록을 해서 완료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제 유심이 여기에 등록되면서 추가되는 거예요. SKT MVNO, 그러니까 알뜰폰에 연결을 합니다.
추가 중. 예전에는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해서 무조건 물리심을 빼고 요거를 다시 다른 폰에 집어넣어야 했지만 이제는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eSIM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현재 eSIM에 SK텔레콤이라고 나와 있고 번호까지 부여되면서 새로운 핸드폰을 되게 간편하고 빠르게 개통할 수 있는 게 바로 eSIM이죠. 그리고 내가 만약 이걸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끄면 되고 사용할 때는 다시 켜면 되고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eSIM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해요. 가장 큰 장점이라면 우리가 귀찮게 핸드폰을 옮길 때 유심을 빼서 다른 폰에 넣는 과정 필요 없이 아까 봤다시피 그냥 QR코드만 찍게 되면 바로 개통된다는 것. 제조사에서는 유심 모듈의 크기를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 배터리나 다른 이제 기능들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것.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현지에서 현지심을 구입하거나 뭐 아까 봤다시피 이런 물리심을 구입해서 택배로 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하지만 eSIM을 이용하면 QR코드만 받아서 바로 개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나갔을 때도 막 내가 현지심 미리 구입 안 해놨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만 하면 QR을 받아서 바로 개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한국에 있는 유심을 빼고 그 나라에 있는 유심을 다시 넣고 이제 보관을 하다가 한국에 오면 다시 이제 유심을 넣고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물리심은 물리심대로 넣어뒀다가 해외에 있는 eSIM을 받아서 쓰고 뭐 한국에 돌아오면 다시 그건 끊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또 그 장점이 있네. 요즘 같은 시대에 맞게 비대면 대리점에 갈 필요 없이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일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은 eSIM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유심에서 eSIM으로 바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유심을 쓰는 것과 지금 당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eSIM을 지원 안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왜 기다렸을까? 이유라면 eSIM이 도입되면서 부가적으로 따라온 강력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봐요. 요즘 스마트폰들은 eSIM이 점점 대중화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물리심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eSIM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심을 완전히 제거하고 eSIM만 탑재를 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 물리심에서 물리심 그러니까 두 개의 물리심을 넣을 수 있거나 물리심 하나에 eSIM 하나 이러한 구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듀얼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예전에는 메인폰 하나 서브폰 하나 어쩔 수 없이 번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다녔다면 이럴 필요 없이 하나의 폰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예를 들어서 봐요. 제가 아까 SKT의 알뜰폰을 개통했잖아요. eSIM에서 알뜰폰을 개통했고 지금 이제 그냥 신카드에서는 원래 제 메인폰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켜게 된다면 지금 이 핸드폰 하나에 두 개의 심 안테나 보잖아요. 안테나까지 두 개가 뜨면서 지금 번호 두 개가 있다는 뜻을 이제 알려주고 있죠. 게다가 이 통화, 메시지, 모바일 데이터도 심 어떠한 것을 사용할 거냐도 정할 수 있습니다. 1번 물리심에서는 메인폰을 사용하고 뭐 데이터는 알뜰폰인 SKT를 사용하고 이러한 구성으로 한 폰에 두 개의 유심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중고 거래를 하거나 이제 자동차에서 번호를 이제 적어두는데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하다. 그럼 저렴한 알뜰폰을 하나 개통해서 그냥 그 전용으로만 쓸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웃기네. 듀얼심으로 쓰니까 지금 SKT, KT 동시에 짬뽕에서도 표시되구나. 다음은 eSIM에 대한 단점. 뭐 사실 이게 크게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eSIM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치 않다 보니까 물리적인 심을 옮기는 것보다 적응하고 이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터리가 다 닳았을 때 기존의 물리심을 사용하게 된다면 다른 폰으로 급하게 옮겨서 그 번호로 뭐 전화나 문자를 쓸 수 있지만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기기 안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조금 이제 사용해 봤는데 요거는 eSIM의 단점이라기보다 한국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이제 서비스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제가 원래 이제 메인폰에서는 KT를 사용하고 있고 서브폰에서는 KT M모바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eSIM을 등록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등록하려고 했지만 제가 사용하는 KT에서는 유심을 eSIM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규 개통은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대리점에 가서 eSIM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eSIM의 장점이 비대면, 편리함, 간편함인데 왜 편하자고 만든 거를 왜 다시 내가 대리점에 가서 해야 되지? 그래서 또 SKT를 보니까 SK는 T월드인가? 거기서 그냥 비대면으로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한국에서의 특이점은 해외에서의 경우 eSIM을 구입하게 된다면 돈만 내면 바로 QR코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eSIM을 개통하려면 IMEI 값을 통신사에 다시 전달해야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IMEI 값이 eSIM 전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번호만 주면 되지 다른 물리심으로 사용하는 IMEI 값까지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기존의 유심은 한번 구입하면 고장나기 전까지는 새로운 폰을 구입하더라도 그냥 이동해서 재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심은 나라마다 정책이 좀 다르긴 한데 한국에서는 다른 폰으로 옮길 시 2,750원의 재발급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될 만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유라면 아직까지 기술적인 한계로 이제 새로운 폰으로 이동할 때 재다운로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예전에 한국 통신사에서 유심에 대한 가격을 이제 폭리를 취하면서 뭐 여기서도 또 뭐 돈을 벌려고 하냐 막 이런 말들이 있어서 좀 이제 자료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거는 나라마다 공짜로 제공해주는 통신사도 있기는 하지만 또 아닌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해요. 그나마 9월부터 12월까지 이심 첫 발급 시 비용은 이제 과기부의 자료에 의하면 무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이게 도대체 왜 한국 통신사에서는 이렇게 유심으로 돈을 벌어 먹으려고 하냐 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최대한 찾아본 결과 이거는 뭐 국내나 해외뿐만이 아니라 심카드 식별 번호를 전 세계 몇 곳만 발급해줘서 로열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는 없기 때문에 로열티를 이제 무조건 제공을 해줘야 되고 해외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을 이제 통신사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아까 이제 금액을 지불했던 것을 새 폰으로 옮겼을 때 왜 또 돈을 내야 하냐 이것도 찾아보니까 새로운 핸드폰으로 옮겼을 때 심 식별 번호가 바뀌는 형태라고 보면 새로운 심을 사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는 복제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재발급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더 있기도 합니다. 국내 메이저 통신사 그리고 알뜰폰 모두 한 폰에 한 명의가 같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약간 이제 특이점이랄까? 해외 나갈 때 보면 이심에 대해서 사용하면은 그러한 제한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도대체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제한을 했지? 예를 들어 내 폰에 내 명의폰 하나 이제 기본적으로 1번에다가 쓰고 다른 사람 명의에 유심을 넣어서도 쓸 수 없고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 폰에 법인폰을 따로 쓰고 있었는데 듀얼심을 지원하면서 이제는 하나의 폰으로 이제 편해지겠다 했던 것도 개인폰과 법인폰 명의 이렇게도 쓸 수 없다고 해요.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부모님이 만약 이제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데이터 쉐어링을 하나 발급받아서 지금처럼 모바일 데이터만 아빠 유심을 넣어서 쓰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것도 왜 K20은 이렇게 만들었을까 또 한 번 더 찾아봤거든요. 이거는 사실 통신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지침이었습니다. 과기부에 의하면 대포폰 등 이동전화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한 개의 단말 내에 한 사람 명의로만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도 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제 한 개의 폰에서는 한 사람이 뭐 알뜰폰을 쓰던 뭐 다른 폰을 쓰던 뭐 이제 거의 명의는 하나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시는 이제 법인폰을 쓰시는 분들 아니면 자녀에게 내 명의에 이제 유심을 주고 싶은 그러한 분들에게는 좀 자유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핸드폰 번호로 본인 인증을 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대포폰에 대해서 뭐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이심을 좀 많이 공부도 필요하고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심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이 통신시장에서 크게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의 폰에서 두 개의 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듀얼심을 이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큰 장점이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이번에 한국에서 이심이 드디어 도입되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고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한데 요거는 제도적으로 뭐 어떻게든 고쳐갖고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만약에 대포폰 방지라고 한다면 그 대포폰을 사용하는 회선 자체에서 뭐 정지를 하거나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